아주 오랜만에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를 시작하려고 해요.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은 이 순간의 나가 가장 큰 어떤 키워드고요. 이 앞에 그 파워 오브 나우라고 해서 어떻게 이 순간을 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책이 300만 부가 팔리고 미국에서만 그리고 또 2013년에 나온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는 율시화님이 옮겼는데 그거는 미국에서만 또 500만 부가 팔렸기 때문에 정말로 초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벌써 2500년 전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도 똑같으시고 전 세계의 지성이 하는 말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 꼭 이게 누구 말이야 라고 할 거 없이 다 서로 통하는구나 하는 거.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이 순간을 사는 나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거를 선택하게 됐는지 하는 거를 97년에 처음 낸 거였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처음 어떤 사람을 알 때 너무 첫 번째 책을 두꺼우면 질리실까봐 제가 오래 고민하다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를 할까 이거를 할까 하다가 맨 처음 어떤 작가를 처음 알아갈 때는 이렇게 아주 만만한 작은 책으로 시작해서 작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그러면 좀 더 두꺼운 책을 읽어도 너무너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일, 열정 뭐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은 부분이 쓰여져 있는데 역시 쓸데없는 문장 하나도 없이 꽤 두꺼운 단행본이 정말로 같이 읽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먼저 읽으시고 나중에 또 관심이 생기시면 그 삶으로 떠오르기도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일 큰 어떤 핵심은 에고는 도대체 뭐야, 셀프는 뭐야, 그리고 나는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97년에 책을 내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거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가 제일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슬프고 분노하고 내 마음이 뭔가 우울하고 이런 거를 그게 나, 그러니까 지금 실망한 나, 실패한 나, 슬픈 나, 분노한 나, 그 마음을 나라고, 나 정체성을 내 마음하고 동일시하는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고, 그게 어떤 개인의 삶만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도 나쁘게 이끌게 된다. 내가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싸였을 때 내 주변도 전부 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되고, 사회 현상, 어떤 사건, 사고, 그리고 정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되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 지금 내가 뭐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할 때 내 마음이 지금 슬프구나 라고 해서 나의 정체성하고 나의 마음 상태를 절대로 혼동하지 말아라가 최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뭐냐 그러면 그 마음이 진짜 에고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에고한테 속고 에고한테 휘둘려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에고한테 하도 휘둘리다 보면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심지어는 뭐도 할 줄 알고 뭐 학벌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고 이러면은 나는 되게 어떤 우월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의 소유라든지 네임밸류 같은 거를 정체성과 혼동하는데, 절대로 내가 가진 어떤 상황은 내가 아니다. 나라는 절대 존재는 따로 있고 내가 가진 그런 상황, 내가 가진 마음과 헷갈리지 말아라. 다 에고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고, 그럼 어떻게 자유로워지죠? 말은 좋은데 난 불가능한데, 그러면 에고를 관찰하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떠오르기에서 보면 이제 맨 처음 어린애가 막 정말 땡깡을 부리고 행동 제어가 안 되면 너 이렇게 잘못했어 혼내는 게 아니라 게임처럼 걔가 너한테 어떻게 했어? 걔를 보니까 어때? 걔는 혹시 어떻게 생겼니? 그때 너 마음은 어땠어? 라고 해서 그 아이에게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행동을 한 상황을 객관화하게끔, 아주 처음에는 미세한 시도라도 그 아이가 자기 행동을 객관화하게끔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유도함으로써 그런 거를 한번 던져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또다시 땡깡을 부리면 무언가가 왔었나 보다, 이번엔 어땠어? 지난번하고 똑같았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상황을 한 발짝 떨어지게끔 보게 그 아이한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한테도 내가 어느 날 너무 비참하고 아니면 내가 너무 화가 나고 했을 때 도대체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지? 우리가 보통 뭐에 씌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책에도 나오는 거지만 실제로 뭐 범죄나 소송 같은 거 할 때도 이 사람은 심신미약이고 그때는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게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지배해서 이런 사고를 냈다, 이런 식이 최근에 이제 소송에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그게 결국은 이런 에고에 내가 휘둘려서 하게 되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는 것, 도대체 어떻게 관찰할 건데? 라고 하는 방법을 마치 땡깡 부리는 아이들에게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전체에서 124페이지에 보면 성숙한 사랑의 의미라는 작은 챕터인데, 여기서 혼자 살든 함께 살던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 꼭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 동료도 마찬가지잖아요. 동료도 그렇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할 때 이 124페이지에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을 멈추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도 중지하세요. 관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순간 당신은 에고를 초월합니다. 결국 저 사람은 틀렸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이 옳아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의 열등감이 이제 우월감으로 착각하면서 그 사람을 가리키려고 들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설사 아무리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너 잘 되라고 진짜 하는 말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옳은 말을 듣는 순간 아주 뭐 강력하게 반발하잖아요. 그 말 옳은 거 아는데 왜 그 말을 나한테 하나라고 하면, 그 베이스에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우월하지, 옳은 사람이 우월한 거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게 성인 간의 어떤 직장 동료가 됐건 친구가 됐건 절대로 그 말은 인간이라면 아무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 방식, 그게 설사 내 자식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라도 절대로 그런 거를 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결국은 그 모든 시작이 나에 대한 판단,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어떤 사람 같구나, 뭐 이렇게 하는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저는 이 책 전체를 통해서 가장 뜨끔하고, 전에도 알고는 있었으나 이번에는 정말로 이 말을 한번 꼭 실천해 보고 싶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하는 말이 꼭 이 책 말고 다른 책에서도 고통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됐던 어떤 불행을 자기 스스로 계속 셀프로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통체에서 결국 빠져나오는 그런 것도 상대방에 대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일생이 불행하잖아요. 뭐 심지어는 결혼을 계속 하는데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너댓 번 이혼하고, 꼭 그게 결혼이 아니고 뭐 이번에는 사기 한 번 당하고 가족한테 뭐 되고 친구한테 뭐 되고 뭐 여러 가지 계속 뭐 직장에서 뒤통수 맞고, 나는 정말로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매번 이렇게라고 하지만 계속 불행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 주파수를 내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라고 해서,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주파수를, 그 에너지를 반드시 본인이 알아차려야 된다, 알아차리기만 해도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그거를 당장 없애겠어라고 욕심내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거에 매몰돼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아차리기만 해도 좋다. 이 136페이지에서도 보면은,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 불안함을 채워줄 관계를 계속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서 분명 또 다른 형태의 불안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러면 당신은 아마도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려 할 것입니다. 그 우리 옛날에 에리 프롬 그 사랑의 기술 할 때도 결국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은 사랑을 하면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옛날에 보헤미안 랩소디 퀸 싱어 영화 할 때도 동성애 애인이 싱어한테도 혼자 쓸 자신이 생기면 나를 찾아와라, 그전에는 나 절대로 찾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도 진짜로 기억이 났었어요. 혼자서 고립되게 살라는 게 아니라 혼자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됐을 때 비로소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서 보면, 평화를 찾아서 헤매지 마세요. 나는 언제나 내 인생에 평화가 찾아올까? 나는 이렇게 운명 지어졌나 봐, 내 인생에 평화는 없나 봐 라고 하지 말고, 평화를 찾아 헤매지 마세요. 평화에 머물지 못하는 자신을 용서하세요 라고 무엇이든지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당신은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어지고 맡길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모든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됩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뭐 온전히 내어주고 그냥 상황에 맡겨라 라고 하면 의지가 없고 굉장히 박약하고 그냥 뭔가를 포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포기는 그런 나쁜 포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에고를 포기하는 거라서, 내 애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거나 내 가족이 너무 누가 마음에 안 들거나 직원이나 동료가 너무 마음에 안 들거나 할 때 내 마음에서
계속 너는 어때야 돼, 너는 정말 이래야 된다니까, 그래야 너가 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거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걸 그냥 깨끗이 받아들이면 훨씬 더 상황을 볼 수 있는 지혜로움과 평화가 되고, 그럼 정말 거짓말처럼 벗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진심으로 100%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정말 가장 어려운, 거의 궁극의 경지에 가까운 거라서, 하지만 이거를 이제 해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하고, 이게 어찌 보면 꼭 핵심 정리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분이 많은 책에서 썼던 말을 쓸데없는 말 없이 정말 요약해서 핵심 정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포켓북처럼 들고 다니면서 아무 페이지나 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73페이지에서도 보면 스스로 삶을 책임진다는 것에서 자신을 무언가에 내맡기고 완전한 무저항 상태에 있는 것이 나쁜 뜻이 아니라, 완벽하게 무저항 상태에 있으면서 나는 그게 싫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아니오가 된다라고 하는 거. 서로 계속 에고를 고집하면서 너는 이래야 돼, 너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절대로 그게 먹혀들지 않지만, 내가 완벽하게 무저항의 상태로 이 상황에 그냥 나를 내맡기면서 그때 말하는 노는 가장 강력한 버전에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182페이지에도 보면 내맡김은 있는 그대로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내맡김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내맡기면 아무것도 안 변화하겠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비로소 그냥 이 상황에 완전하게 딱 받아들일 때 당신이 실제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당신이 변하면 모든 세계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이런 고통체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지만 자기 몸을 또 파괴해서 굉장히 몸이 아픈 사람들 많죠. 실제로 몸이 아픈 사람들 중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마음의 병이거든요. 옛날에는 그걸 말도 안 된다고 했으나 지금은 학문적으로 많이 밝혀진 거라서, 이 암도 그렇고 자기 면역 질환도 그렇고 뭐 소화계 질환, 심장병, 정신질환은 말할 것도 없고, 다 결국 자기 마음의 병이 실제로는 신체가 기능이 잘못된 거지만 결국은 마음이 잘못돼서 기능이 끝끝내 잘못되게까지 되는데, 보통 또 질병에 걸리면 내가 저주받아서 난 또 이런 죽을 병에 걸려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질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에고의 마음에 지배받는 당신이 문제입니다 라고 해서, 에고로부터 한 발 떨어져서 그걸 관찰할 수 있게 되면 그런 신체에서 일어나는 많은 병들도 실제로 그냥 없어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연금술이라는 게 결국은 평범한 어떤 금속을 황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내가 봤을 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라고 하는 그런 고통이 나의 진정한 의식으로 깨어날 수 있고, 내 인생에 닥친 어떤 재앙이 깨달음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고통스러우면 그건 내 의식이 선연하게 깨어나는 그런 게 되고, 재앙이 깨달음으로. 그래서 슬로건 같은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을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기회로 활용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정말 한 발자국만 뒤로 떨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내가 너무 나약해서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안 되고, 소유물을 잃어버리면 내 존재 자체가 깎이게 되고, 내가 이 애인을 잃어버리거나 이 승진이 안 되거나 이러면 내 존재 자체가 어떤 결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당신은 그냥 파괴될 수 없는 불멸의 존재다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하면 절대로 그런 내가 무슨 물건이 없어져서 뭐 이런 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삶으로 떠오르기에는 이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죽는 게 얼마 안 남은 진짜 말기 암 환자, 가장 아끼던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병실에서. 그러니까 이거 틀림없이 훔쳐간 것 같다. 그리고 막 톨레가 이렇게 보다가, 아니 당신한테 지금 삶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나한테 오랫동안 지금 심리치료 받아서 자기를 객관화했을 정도로 됐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건 지금 예사 반지가 아니다. 내가 지금 할머니로부터 전달받은 건데 그게 없어지면 정말로 이건 안 되는 거다. 다른 물건하고는 틀리다. 이렇게 막 했는데, 그래서 톨레가 그 심리치료를 해주면서, 만약 그 반지가 없다면 당신의 어떤 존재 자체가 바뀌냐라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파고드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도 내가 지금 그 반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반지가 없어짐으로써 나라는 어떤 훌륭한 조각품 같은 형상이 있을 때 그 형상에 아주 심각한 어떤 파괴나 어떤 결함이 생긴 불량품이 된 것 같은 그런 결함을 느낀다면 아직 당신의 존재가 완전하지 못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고통을 당한다면 그건 당신의 상황이 고통을 만든 거지 당신이 고통이 난 건 아니다. 그래서 당신이
상황이 항상 고통을 만든다는 거를 잘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는 오로지 당신이 그 에고랑 저항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항하지 말고 그냥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 내맡겨라. 지금은 안 되고 이 다음에 내가 좀 더 내공이 높아지면 내맡겨야지. 그런데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스쿠버 다이빙, 스카이다이빙, 스포츠카, 막 엄청난 속도로 스포츠 하는 거, 에베레스트 산 오르는 거,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거를 도대체 왜 하나 이렇게 보면 조금만 이렇게 흐트러지면 바로 탈선해서 차 바로 죽고, 조금만 이거 루프 놓치면 히말라야에서 떨어지고, 또 스쿠버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거고, 이렇게 하면 이 궁극의 어떤 몰입, 그 몰입을 했을 때 진정으로 그 찰나지만 정말 나의 존재, 다른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내가 살아있음 딱 그거 하나만 느끼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을 못 잊어서 사람들은 점점 더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거나 정말로 더 그게 하게 되면 이제 마약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스트레스 해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꼭 그렇게 익스트림 스포츠를 해야지만 나의 살아있음 자체를 느끼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살아있다는 거를 느끼는 거는 호흡만 집중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어떤 실질적인 걸로 명상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84페이지에 이제 명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명상도 뭐 우리가 이렇게 보통은 막 저 멀리 명상 듣다 가서 옷 다 갈아입고 또 막 한두 시간 하고 돌아오면 뭐 최소 하루 반나절 다 가고 막 그렇게 보통 생각하니까 아예 엄두를 못 내는데, 그렇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한 10분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요가를 막 이제 어떤 희한한 자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요가의 궁극의 목표는 호흡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 호흡의 방법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태극권, 곡선도, 단전호흡, 요가, 그리고 신라 화랑도, 이런 거에 이 호흡법이 정확하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인간한테 꼭 필요한 다른 호흡법에 대해서 하는 거고,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데도 많이 있지만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8박자 호흡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복식 호흡을 하는 거고 휴식 호흡을 하는 게 문제인데, 거기다 조금 더 헉헉거리게 되면 목숨이죠. 목에서 숨을 쉬기 시작하면 거의 이제 곧 죽을 거고, 그래서 절대로 숨이 점점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아서 배꼽보다도 더 밑에 그런 단전, 그리고 차크라에서 이제 호흡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가슴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러면 배가 볼록 천천히 볼록 풍선 부풀듯이 이렇게 올라서 배를 부풀리게 되고, 이제 숨을 내쉬세요 그러면 배가 등에 가서 붙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쭉 하는데, 보통 8박자 이렇게 부풀리고 8박자 빼는 게 중요한데, 숨 쉬는 게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되게 일반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6박자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한 2박자 정도를 그냥 유지하다가 8박자에 걸쳐서 배를 등에 갖다 붙인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렇게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8박자 호흡법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해서, 저도 이렇게 보면 마음에 그거 하면 뭐 불면증 약을 먹어야 되나, 그럼 차라리 식곤등으로 잠을 잘까,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하다가도 정말로 이 호흡을 한 30번만 해야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30번 하기 전에 되게 잠이 잘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잠이 안 올 때 막 내가 잠이 안 와 이런 거에 매달리지 말고 누운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세요 내쉬세요 10번 하기 전에, 내가 지금 2시간째 깨 있었는데 하다가도 사실 이걸 이렇게 하시게 되면 실제로는 잘 자는 걸 볼 수 있고, 호흡이 왜 중요하냐면 호흡을 할 때 배 잘 부풀고 있나, 내가 지금 2초 숨 참고 있나, 그리고 등에 붓고 있나, 이 생각을 계속 한 10번 정도만 해도 거의 딴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글이나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도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호흡 시간을 갖는 이유가, 실제로는 호흡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정말로 모든, 아까 그렇게 목숨 건 스포츠 해서 겨우 그 찰나에 얻는 그런 몰입감을 이 호흡으로도 얼마든지 똑같이 다른 모든 잡념이 없어지고, 내가 호흡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하는 거를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어서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목숨 건 익스트림 스포츠 할 때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를 동감합니다. 우리가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라고 할 때 이제 막 생각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사실 생각을 잠깐 멈추고 몸 안에 에너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호흡을 하라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생각을 오히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몸 전체로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거를 이제 94페이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고 내쉬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브레인만 돌아서 좋은 새로운 창의적인 뇌 영역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호흡을 하면서 몸 전체가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또 요즘 무슨 사이비 막 이런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이 또 다른 책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빛이라는 게 시각적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 내 안에 몰입한다는 거에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내 안에 밝게 빛나는 어떤 전등 같은 게 있다. 전구가 내 몸에서 이렇게 밝게 빛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막 엄청 불안하고 엄청 두렵고 막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제가 나 또 때리면 어떡하지? 내일 회사에 가서 모욕을 당하면 어떡하지? 온갖 불안감, 내가 파산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거에서 호흡을 하면서 내 안에 밝은, 진짜로 내 안에 빛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빛을 점점 밝게 하는 것. 이분의 책에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뭐 불교나 힌두교, 수피즘 이런 거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모든 걸 해서 무신론을 하자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체계나 이런 것들도 다 살아있음의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종교에 대해서 서로서로 이렇게 반목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거 자체를 에너지라고 볼 수도 있고 우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내 몸 안에 우주가 있다, 내 몸 안에 이제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내 몸 안에 빛이 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런 빛을 잘 찾아가면 된다. 그리고 당신 안에 반드시 빛이 실제로 있다. 당신이 그냥 모를 뿐이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의 하나는 과거로부터 이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역을 다 읽어도 핵심 키워드 하나 하는 거는 과거로부터 결별하는 거고, 우리 하와이식 그 호포노포노에서도 결국은 과거로부터 해방되면 모든 거를 다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 성공할 거야 해서 성공이 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내가 깨끗이 잊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든 성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궁극의 거는 결국 에고가 뭐냐, 나의 과거인 거예요. 나는 그때 그 사건을 당했으니까, 나는 그런 어렸을 때 뭐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사고를 당했으니까 해서 내 머릿속에 나는 어떠니까 라고 하는, 나는 어떤 과거를 가졌으니까 하는, 그게 사실 굉장히 죽는 날까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과거를 잊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거에 도달한 사람은 사실 거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정말 우주가 내 마음대로,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하고 평화롭고 싶으면 평화롭고, 뭐 이 모든 게, 사랑을 얻고 싶으면 사랑을 얻고 싶고, 왜냐면 과거로부터 이렇게 휘둘리고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메시지에서도 궁극의 메시지는 과거로부터 이별하는 거예요. 과거가 당신 안에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를 없앤다고 하는 게, 보면 어느 종교를 보나 어느 이걸 보나 가장 핵심이 결국은 과거로부터 당신을 결별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과거를 잊어버리든지 완전히 망각하든지 과거로부터 해방되든지, 뭐 어떤 표현을 해도 좋으니까 과거와 당신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정확히 아는 순간 당신이 바라는 어디로든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거꾸로 현재를 못 사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얽매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또 어떤 경우는 미래로 얽매여서 그러는데, 67페이지에서도 보면 현재를 그저 미래로 가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여겨서 계속 정신없이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기만 하다면 역시 그때 스트레스가 생기고 이곳에 있지를 못하고 당신은 좀 딴 데에 있는 거거든요. 이 순간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미래에 있기를 바라는 거라서, 당신 안에 결국 에고랑 당신의 실제 존재가 계속 분열을 일으키고 이렇게 저항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잊는 것도 중요하고, 그만큼 미래에만 집중해서 현재를 희생시키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거는 결국 꿈이다. 물리적인 시간 말고 우리는 결국 마음의 시간을, 심리적인 시간을 있는데, 그 심리적인 시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결국 심리적인 시간은 그냥 환상이고 망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게 호흡을 느껴보세요. 내가 지금 배 부풀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숨 들이마시고 있구나, 내가 숨 내쉬고 있구나, 그 생각만 하셔도 실제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그거의 어떤 보이법으로는 이제 가만 눕거나 가만 앉아서
내 발 잘 있나? 발 고마워. 내 종아리 잘 있나? 종아리 고마워. 매 어떤 신체 부위마다 뭐 10초 정도씩만 이렇게 머물면서 내 손 오늘 고마웠어. 이렇게 하면 정말 이 손이 따뜻해지면서 거기서 정말로 이렇게 빛이 날 수도 있고 그걸 따뜻함으로 느낄 수도 있고 빛으로 느낄 수도 있고 점점 더 올라와서 내 심장 고마워. 내 폐 고마워, 내 머리 고마워, 내 눈 고마워, 바디 스캔이라고 해서 이렇게 몸 한 부위 정말 고맙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상황에서 호흡을 정말로 한 10번만 진짜로 해도 놀랄 만큼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하게 되면 정말 단 1분이라도 정말 타이머에서 1분을 그렇게 있으면 1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1분이 이렇게 유용한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발견을 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 당신이 이 순간을 사는 순간 정말 이 우주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아주 단단한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평화를 찾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다해서 이 저자가 말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로 아주 작은 핵심 체크 같은 거라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입문을 하신 다음에 이분 생각이 참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그 삶으로 떠오르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류시아 씨가 옮겼기 때문에 좋은 번역으로 잘 되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두꺼운 책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영역에서 돛닦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정을 갖고 사업에 성공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당신이 몰입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일에 정말 다른 세상 모든 거를 잃고 그 일에 몰두할 때 당신이 어떤 창조적인 것도 결과물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내는 과정이 결코 고통스럽거나 고단하지 않고 너무나 즐겁고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그 몰입의 칙센트미아의 그런 개념하고도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접해보기를 정말 추천드리고 당신의 마음이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